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왁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독 여름철에 좀 많은 사람들이 왁싱을 받는데, 사실 왁싱을 꾸준히 받았던 사람들은 보여주기보다 이제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결이나 위생 같은 그런 본인을 그루밍하기 위한 미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조금 더 자주 와서 받으시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되게 매력적이고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통증은 뭐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뭐 아프다 안 아프다를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저는 안 아프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왁싱을 받을 때 발가락 하나도 끔적하지 않고 이제 무던히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받을 때마다 너무 아파요. 근데 좋으니까 계속 받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왁싱이 하나도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위적으로 털을 뽑아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부위에 따라 통증도 좀 다르고 모의 굵기에 따라 통증도 달라는데, 통증은 잠깐이지만 받고 난 뒤에 그 만족감이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건데, 왁싱을 한다고 털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왁싱은 털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만 왁싱을 이제 제대로 받고 꾸준히 받게 되면 모낭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손상되거든요. 그러면서 숱이 줄어들고 가늘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모근의 두께나 이제 숱이 다르기 때문에, 숱이 적고 모근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번만 받아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한 5, 6회 이상 받으셔야지 좀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를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왁싱 후 간지러운 이유. 왁싱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애기모들이 이제 피부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데, 이때 간지럼을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피부에 이제 각질이 좀 많이 쌓여 있고 건조할수록 특히나 이제 간지럼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손으로 긁는 것보다 샤워하시고 나서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내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스크럽을, 알갱이 있는 스크럽, 뭐 페이스 전용 스크럽, 바디 전용 스크럽을 사용해서 스크럽을 꾸준히 해주시고, 끝나고 난 뒤에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간지럽지 않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비위생적인 도구를 사용하거나 뭐 아니면은 그런 뭐 손이라든지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생기기도 하는데, 왁싱 후에도 관리를 소홀하게 하게 되면 생길 수도 있어요. 모낭염은 바이러스성 감염의 원인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위생적인 환경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모낭염이 생겼다고 뭐 큰일 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약국에서 소염항생제를 사서 복용하시거나 바르는 연고를 사용하시면 금방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낭염이 여드름처럼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피부 속으로 골마 들어갔다면 피부과나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빨리 회복되실 수 있어요. 스킨 탈락은 이거는 100% 무조건 시술자의 잘못이에요. 뭐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왁스를 녹였을 때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시술자가 텐션을 잘못 잡았거나, 고객이 이제 피부 타입을 제대로 체크를 못했다면은 시술 후에 그런 스킨 탈락이 많이 발생될 수 있죠. 왁싱 전에 일단 피부를 깨끗이 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중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모든 감각이 좀 예민해지다 보니까 통증을 더 잘 느끼실 수도 있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수영 왁싱을 하신다, 그때는 이제 피부 트러블이 한창 심해 중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왁싱 후의 주의사항은 정말 많지만, 손님들에게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하면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왁싱한 부위를 손으로 만지지 말고 주기적으로 스크럽과 보습제 사용만 뭐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관리 방법이 복잡하다면 아마 다들 귀찮아 하시잖아요. 그렇죠? 왁싱 후에 정상적이고 가장 교과서적인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스크럽제를 사용해서 각질 제거를 좀 해주시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바디로션이나 알로에 겔을 발라주시면 좋아요.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알로에 겔만 바르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알로에 겔은 그냥 일주일 정도만 뭐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좋다고는 하는데, 보습에 대한 유지도가 살짝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따로 보습제를 또 사용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거예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뭐 큰 차이를 따지자고 하면 유지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레이저 제모는 영구적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횟수만큼 받았을 때 이제 털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영구적으로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레이저의 방식 자체가 멜라닌을 태우면서 발생되는 그 열 에너지로 옆에 있는 모근까지 같이 제거를 하는 건데, 모근이 두껍고 이제 숱이 많을수록
시술 횟수도 늘어나고 통증이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수치 적고 약한 사람들은 레이저 시술 후에 조금만 시술을 받아도 털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제 주위에서 그렇게 레이저 제모에서 몇 년째 털이 안 나요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면도 같은 부분은 남자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되게 편하고 저렴하고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면도를 했는데 저녁에 또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자랄 때 그 털의 단면을 자른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되게 아프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쇠독이라고 하죠. 쇠독이 올라서 이제 색소 침착도 될 수 있고 피부 염증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단점이 좀 많기도 해요. 사실 이제 제모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하냐에 따라서 이제 선호도가 나뉠 거예요. 나는 그래도 레이저가 좋은데, 나는 그래도 면도가 좋은데, 뭐 물론 그럴 수 있었는데 제가 왁서라서가 아니라 가성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왁싱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뭐 유지력이라든지 뭐 털의 감소, 피부 관리적인 요소 등등.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털만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머지 레이저나 면도랑 비교가 되겠지만 좀 더 좋은 왁스, 그 다음에 시술자의 스킬업, 또 여러 가지 뭐 관리 요소적인 부분을 좀 들어가서 피부 관리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레이저나 면도보다는 훨씬 더 뭐 털을 제거하고 그런 뭐 털의 숱이나 양이 줄어들고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왁싱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가장 선호하는 거 하시면 돼요. 10년 좀 넘게 이제 왁싱을 하면서 정말 많은 브랜드의 왁스와 정말 많은 종류의 왁스를 다 써봤지만은 대부분 조금 다 비슷하거든요. OEM 형식으로 생산되는 왁스 정말 많고, 또 특출나게 천연 왁스를 쓴다고 하는 왁스들도 많지만 이번에 제가 좀 새로운 브랜드를 써보고 나서, 물론 그전에도 정말 좋다는 왁스를 써봤지만 이번에 새로운 브랜드를 써보고 나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왁싱은 단순히 털만 뽑는 게 아니라 뭐 보습, 미백, 뭐 탄력도, 여러 가지 피부 관리를 같이 겸한다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거는 조만간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왁싱을 배우려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하드왁스, 소프트왁스, 슈가링. 이 세 가지는 사실 방식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하드왁스, 소프트왁스는 이제 필름왁스 일종으로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털에 결대로 발라서 결 반대로 제거하는 방식. 그러니까 하드왁스는 왁스 자체를 붙여서 털을 제거하는 방식이고, 소프트왁스는 왁스를 바른 뒤에 부직포나 천을 붙여서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또 반면에 이제 슈가링 같은 경우에는 하드왁스와 소프트왁스의 중간 정도의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손으로 슈가볼을 만들어서 결 반대로 발라서 결대로 제거하는 방식이거든요. 뭐 둘 다 털을 제거하는 왁싱은 맞는데 제형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배우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필름 왁싱이 좀 더 수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슈가링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좋아요라고 해서 남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본인이 직접 두 가지, 세 가지 왁싱을 다 받아보시고 나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저는 필름 왁스를 사용해요. 필름 왁스의 브랜드 중에 이제 라이콘, 이탈, 뭐 리카, 베럴, 지지, 사틴 뭐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정말 다양하게 써봤어요. 지금까지는 왁싱은 털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브랜드도 중요하고 효과도 중요하지만 샵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성비도 분명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성비 되게 좋아지죠. 그 가성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왁스 트리플 X를 좀 써보고 나서 손님들이 살짝 이제 만족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왁스를 바꿨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썼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털이 제거되는 건 물론이고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손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또 손님들도 좋아하지만 제가 쓰면서도 뭐 왁싱 전후의 그런 만족감? 그런 것도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주로 왁스 트리플만 쓰는 것 같아요. 왁스 트리플 X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7, 8년 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트리플 왁스가 유명해진 거는 뭐 제품력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데, 사실 식탁이라는 이제 국제 피부연합 연맹에서 왁스 브랜드는 유일하게 그 제품 과정과 교육 과정을 되게 인증받아서, 또 이 왁스 트리플 X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왁스는 지금 아직까지 화장품과 뭐 공산품 이런 분류가 되게 애매모호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왁스 트리플 X는 화장품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아서 정식 이제 수입이 되기 시작한 거죠.
뭐 우선 피부 자극이 좀 덜해요. 자극이 덜하다는 게 통증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왁싱이라는 시술 자체가 좀 인위적으로 털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안 아플 수는 없는데, 트리플 X는 이제 왁싱 후에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이제 욱신거리는 느낌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제가 직접 비교해서 영상도 올려놨었는데, 확실히 왁싱 직후의 모습에서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또 특히나 이제 왁스 트리플 X에서는 슈퍼푸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워낙 이제 좋은 성분들이 좀 많이 포함된 제품이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품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왁스가 아니라 이제 화장품 성분으로 허가하는 제품이라서 왁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에 발라놓기만 해도 제거하고 나면은 이제 피부에 보습막이 생긴 것처럼 이제 촉촉한 막이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미세한 잔털들도 다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만약 페이스 왁싱을 그러니까 왁스로 등급을 나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왁스로 페이스 왁싱을 한다고 하면 1단계, 왁스 트리플 X 제품으로 페이스 왁싱을 한다면 2단계, 그래서 거짓말 좀 못해서 슈퍼푸드로 이제 페이스 왁싱을 한다면 이제 3단계 정도, 좀 VIP 관리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피부 관리의 느낌까지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곧 이제 제가 슈퍼푸드로 페이스 왁싱하는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단점 물론 있죠. 비싸다는 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미용실 가서 이제 펌을 할 때도 펌제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좀 다르잖아요. 금액이 비싼 펌제를 사용하면 돈이 아까울 수 있지만은 펌의 유지 기간도 길어지고 모발 손상도 적고 컬링도 잘 나오다 보니까,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펌제를 또 바꾸는 것도 사실 모발이 손상될까 봐 살짝 멈칫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왁스도 퀄리티와 만족도를 생각하면은 이제 트리플 왁스가 충분히 값어치는 하는 것 같고, 또 왁스를 사용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더 적은 양을 사용해도 충분히 왁스가 가능하다 보니까 단순히 단가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부담될 수도 있는데, 똑같은 1kg를 놓고 사용했을 때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왁스 트리플 X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과정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온전히 이수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그 왁스를 활용도에 맞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제품의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뭐 라면을 끓일 때도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끓이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듯이, 아무리 좋은 왁스라고 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뭐 굳이 그 왁스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을 제대로 듣는 게 더 좋죠. 셀프 왁싱 좋죠. 뭐 왁싱의 이제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털 관리를 생활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왁싱하고 막 칠을 달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셀프 왁싱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제품 설명서만 보고 도전하면 솔직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왁싱은 단순히 이제 바르고 뜯으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왁싱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초반에는 이제 전문샵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이제 왁스가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느껴보면서 천천히 작은 부위부터 시작하면서 조금씩 감을 잡아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저도 지금은 이제 혼자 셀프 왁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 하기 시작한 거는 한 왁서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됐을 때, 물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이제 피부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만약에 처음을 셀프로 시작한다? 무조건 후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손님 중에 셀프를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제 지인이라면 절대로 반대. 제모크림은 이제 제가 직접 쓰는 제 블로그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제모크림 자체가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털을 녹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약하거나 정말 예민한 부위에 사용을 하면은 화상이라든지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피부 밖으로 또 나온 털만 제거해 주다 보니까 유지기간이 짧기도 하고, 또 혹시 또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은 통증이나 비용 때문에 지금 제모 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정말 편하게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제모 크림을 했다. 만약에 피부 다치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힘드실 거예요. 어떤 왁스를 쓰는 게 맞다기보다 이건 왁서가 어떤 기준으로 왁스를 고르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성비를 따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객의 만족도가 우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서비스 목적으로 소량 아주 적은 부위만 해주다 보니까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정말 싸기만 하면 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써야 되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왁싱을 단순히 털만 제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피부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손님들도 이걸로 왁싱을 하고 나니 피부가 가볍고 좋아졌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왁스를 사용하면 좋겠죠. 뭐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써보고 내 마음이 가는 왁스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물론 저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써보고 지금 저는 이걸 써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뭐 저 역시도 그래왔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왁싱 시장도 그랬고 왁싱 따로 또 왁싱 후에 피부 진정 따로 케어 따로 피부 관리는 따로 이렇게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까지 받다 보니까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왁싱으로 털만 제거하다 보니까 털이 없을 때의 장점은 분명히 느끼는데 그 이상의 만족도는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고객들은 안 그러던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왁싱은 털만 제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왁스를 사용해서 더 좋은 성능, 좋은 효능을 보여줄 수 있는 왁스를 사용해서 털도 제거하고 굳이 따로 피부 관리 과정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피부가 더 좋게 만들어진다면 그거야말로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왁스를 사는데 나가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손님들이 만족하고 결과물이 좋고 재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 손님들 스스로도 왁싱하고 나면 피부도 좋아져, 아프지 않아, 자극이 없어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다 보면 받는 사람도 시술하는 사람도 무조건 왁스는 바르고 뜯고 털만 제거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줄어들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왁스 트리플 X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 제품을 말 몇 마디로 설명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점들을 토대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물론 더 좋은 왁스가 있을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안 써본 제품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써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는 메리트가 있는 왁스라고 있는 브랜드라고도 또 생각을 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정답이 아니고 저를 무조건 따라와도 아니에요. 저는 항상 어느 정도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 말이 정답이다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솔직히 지금 왁싱을 하고 계신 왁서분들이나 왁싱을 주기적으로 받고 계신 분들 역시도 지금까지의 왁싱은 털만 제거를 잘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 같은 건 안 하셔도 좋고 이 사람은 이렇게도 왁싱을 하는구나, 왁싱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으로도 제가 왁싱 관한 컨텐츠, 두피무신, 그 외적으로 브이로그, 미용하는 사람들 일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브이로그식으로 좀 많이 올릴 건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또 문의라든지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제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거듭 말씀드리듯이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가감없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많이 좀 알려드릴 그럴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